모든 논리를 벗어나는 이야기, 알려진 법칙을 무시하는 장소, 시간과 공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남아 있으며 그것을 해독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곳에는 계속해서 놀라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매호. 번호 1. 인형의 섬. 멕시코. 멕시코 시티의 자치밀크 운하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불안한 장소 중 하나인 유명한 이슬라 더라스 뮤네커즈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 울타리 및 목조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수백 개의 낡고 낡은 인형을 수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부는 팔이 없고 일부는 눈이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사이트의 우울하고 거의 유령 같은 분위기에 기여하는 낡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역사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신비롭습니다. 주련 센테너 버레러라는 남자가 그곳의 관리인으로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년 전 인근 호수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자 한 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아마도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방법으로 섬 전체에 인형을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관리인인 율리아는 밤에 속삭임과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50년 넘게 인형을 계속 수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운명은 율리안이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 탐험가, 초자연적인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지역 민속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이곳이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번호 2. 파라카스 촛대의 미스터리. 페루. 태평양 연안 페루 파라카스 반도의 언덕에는 파라카스 촛대, 퍼라커스 캔덜레이브러로 알려진 지구에 새겨진 거대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은 길이가 180m가 넘으며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세계의 뾰족한 촛대를 연상시키지만 일부는 삼지창이나 심지어 거대한 식물과 비교합니다. 이 지역 문자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모래가 완전히 덮이는 것을 막은 지역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덕분에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그 형태나 보존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기원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이론에서는 그것이 콜럼버스 이전 항해자들에게 바다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징조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고대 안데스 문화에서 행해진 종교의식이나 우주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추적기술의 특정 유사성 때문에 유명한 네즈커, 라인즈와의 연결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라카스 촛대는 연구자와 방문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 기하학적 정밀도 및 전략적 위치는 남미 암각화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였는가? 아니면 영적인 상징이었는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것이었는가? 번호 3. 신비한 퀸베이어 유물. 콜롬비아에서는 고고학자, 과학자 및 고대 신비 애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은 금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킴바야, 퀸베이어. 유물로 알려진 이 작은 조각품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 비행기와 매우 흡사한 인상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의 모양에는 날개, 안정장치, 방향타를 연상시키는 구조가 포함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대를 고려할 때 수수께끼입니다. 1994년 일단의 연구자들은 이 이론을 추측을 넘어서기로 결정하고 이 유물들의 축척 모형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복제품이 하늘을 날 수 있었고 디자인이 실제 공기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의 문명이 비행 물리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일부 이론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물고기나 새와 같은 양식화된 동물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덜 전통적인 다른 연구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선진 문화와의 접촉에서부터 외계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을 제안했다. 진실은 퀸베이어 유물이 콜롬비아 고고학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중 하나이며 고대 문명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번호 4. 코카서스의 잃어버린 보물. 코카서스의 웅장한 산악 풍경 사이에는 기존의 설명을 거부하는 숨겨진 고대 석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거석 건축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거대한 돌 블록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 내용물이 마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을 운명인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건물의 내부를 발굴하여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 문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물건들, 즉 수제 장신구, 청동 도구, 도자기 파편 및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나타내는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원래 기능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 영적 의식이 거행되는 의식용 신사였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한 인물의 무덤으로 사용되었거나 잃어버린 부와 지식의 비밀 저장소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큰 돌마개로 봉인된 적글로는이 사이트를 구축한 사람들이 침입자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을 보호하기를 원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신비한 기념물의 대부분은 완전히 탐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수세기의 땅과 침묵 아래 묻혀 있습니다. 코카서스의 보물은 여전히 누군가 그 진정한 목적을 해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5. 이슬라 데라루나, 이슬라 더 라루너는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의 티티카카 호수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해발 3,800m가 넘습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섬은 크기는 적당하지만 신비와 매력으로 가득 차 있어 영적인 경험과 자연과의 연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슬라 더 라 루너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풍부한 잉카 이전 유산입니다. 이 섬은 잉카 제국이 확장되기 훨씬 전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티와나쿠 문명의 종교 중심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섬에는 사원 유적과 달의 성모 사원과 같은 고대 건축물이 있으며 지역 전설에 따르면 달의 숭배와 안데스 문화의 종교 의식에 전념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섬은 티티카카 호수, 레이크 티티카커와 주변 산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의 물은 맑은 하늘과 평온함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데스 의식을 기념하고 순례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슬라 데 라 루나, 이슬라 더 라루너에 가려면 이 지역의 또 다른 신성한 관광 명소인 인근 이슬라 델 솔, 이슬라 딜리트 솔에서 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호수를 통한 여행은 고립감과 안데스 자연에 대한 완전한 몰입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소의 마법의 일부입니다.
번호 6 예멘 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외딴 곳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동식물로 유명한 소코트라는 이 세상 밖에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이 섬은 드래곤의 피, 시너베리 와 같은 특별한 식물종으로 유명하며 이 나무는 역사적으로 붉은 수지가 염료와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나무들은 거꾸로 된 우산을 닮은 가지가 있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소코트라는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800종 이상의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생물 다양성의 낙원디라는 칭호를 얻는다. 이 종들 중 다수는 고유종이며, 즉 그들은 섬에만 존재하며 이는 소코트라를 과학과 보존을 위한 귀중한 보물로 만든다.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과 분리되어 있던 이 섬의 고립은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풍부한 생물 다양성 외에도 소코트라는 사막 풍경, 바위가 많은 산, 하얀 모래 해변, 수정처럼 맑은 석호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접근이 어렵고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소코트라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여행지로 남아 있으며 이는 그곳의 신비로움과 배타성의 분위기를 준다.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소코트라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독특한 구석을 찾는 생태학자, 모험가 및 여행자들에게 큰 관심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비니쿵카, 비니컨커 라고도 알려진 레인보우 마운틴, 레인보 마운턴은 페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해발 5,000m 이상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이 산은 무지개처럼 보이는 생생한 색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질학적 현상은 수천 년에 걸친 퇴적과 지각 활동의 결과로 지구층에 다양한 광물이 노출되어 빨간색, 분홍색, 녹색, 노란색, 흰색 및 갈색 사이에 다양한 색상 팔레트를 만듭니다. 비니컨커는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자연과 사진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산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자는 고도와 가파른 지형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전적인 하이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주변 산의 멋진 전망과 안데스 자연과 연결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멋진 풍경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명한 잉카 트레일과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해온 고대 토착 공동체와 가깝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비니컨커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페루 안데스 산맥의 문화적 풍요로움이 결합된 곳입니다. 번호 8 애리조나 북동부에 위치한 펜너파이트리 내셔널 박는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 공원에는 2억 년 전 트라이아스기 시대에 형성된 석화된 나무 줄기가 놀랍도록 모여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열대우림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 강에 씻겨 나가 미네랄이 풍부한 퇴적물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화 과정을 통해 유기나무를 석영과 같은 광물로 대체하여 성장 고리와 같은 세부 사항을 유지하는 인상적인 돌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블루 메사 트레일, 블루 메이서 트레일과 크리스탈 포레스트, 크리스텔 포리스트 와 같은 트레일을 통해 이 거대한 석화된 통나무를 탐험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암석으로 표시된 사막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줄기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화석과 지질학적 형성물로도 유명합니다. 펜너파이 트리즈 내셔널 박는 중요한 고생물학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 역사가 구석구석 발견되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번호 9. 투탕카멘 왕의 부주 단검은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1920년대에 이 작품이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는 젊은 파라오의 발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보물 중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파라오의 시체 옆에 묻혀있는 단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주 단검으로 알려진 그 칼날은 니켈 함량이 높은 운석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이 물질이 이 세상 밖에서 기원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물질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단검이 외계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검의 금속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메렘마코에서 발견된 커가 운석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의 선물과는 거리가 먼 단검은 미탄이 제국의 권위 있는 작품이었으며 투탕카멘의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기술은 놀라운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계에서 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단검은 여전히 고대 문명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상적인 증거입니다. 번호 10. 모아이로 알려진 이스터 섬의 상징적인 모놀리식 인간 형상도 바닷속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상 중 약 900개가의 외딴 태평양 섬의 고대 라파 누이 주민들이 지은 육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모아이는 섬의 해안을 따라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덮였거나 의식에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아나케나 해변 근처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5m가 넘는 높이의 인상적인 모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원래 마른 땅에 있었고 침식으로 인해 바다로 씻겨 나갔다고 믿습니다. 근처의 다른 모아이 유목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각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라파 누이 문화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라파 누이 족은 모아이가 조상의 영혼을 상징하며 신화 속의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이론은 특정 모아이가 지도자 간의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물에 잠겼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조각상은 육지에서든 수중에서든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린 고대 이야기와 신념을 불러일으킵니다. 번호 11. 1912년 용감무쌍한 미국 애서가인 윌프리드 보이니는 이탈리아 수도사들로부터 독특한 문학적 보물창고를 입수했는데 이 신비한 원고는 그 이후로 학자들과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48쪽에 달하는 특이한 크기 22.5x6cm로 구성된 이 고대 양피지는 기존의 모든 분류를 거부하는 지식의 개요서입니다. 식물학과 천문학에서 생물학과 조리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섹션으로 나뉩니다. 원고는 수수께끼를 하나씩 제시합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각 항목에 수반되는 사파들인데 여기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물체와 현상, 즉 알려진 현실에서 유사점이 없는 약용식물과 천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와 목적에 대한 추측은 그 책의 지면만큼이나 풍부하다. 학자들은 이 사본이 연대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내용의 출처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성서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해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돌파구의 부족은 그것이 외계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연대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기이한 이론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추측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닉 사본은 고대 체계 세계에서 가장 찾기 어렵고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며 미래 세대가 복잡한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도록 초대합니다. 번호 12. 5천여 년 전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운석으로 멋진 보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의 세계를 개척했으며 이 희귀한 우주 암석을 사용하여 장식용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들은 기원전 3500년에서 36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철 운석으로 만들어진 구슬을 발견했다. 이 구슬에는 치유력과 같은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철 운석으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하면 니켈 함량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고 강화할 수 있으며 혈액을 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구슬은 1911년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기자의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가 철기 시대에 접어들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철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구성입니다. 연구진은 니켈이 많았으며 이는 운석에서 유래했다는 신호이며 태양계 초기의 소행성에서 유래한 운석에서만 형성되는 위드만슈테텐, 위드먼스터턴이라는 특별한 결정 패턴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높은 니켈 함량이 재련의 결과일 수 있는지 의심했지만 추가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슬은 열을 가하지 않고 차갑게 작업했습니다. 번호 13.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드워피스테인은 영국에서 그런 종류의 거성 무덤입니다. 그 디자인은 오크니, 오억리의 다른 무덤과 비슷하지만 여러 개의 개별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봉기 시대의 하나의 거대한 붉은 사암 블록에서 직접 발굴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덤은 길이 7.3m, 너비 3.6m, 높이 2.1m에 이릅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훼손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코틀랜드 역사 환경, 히스토릭 인바이런먼트 스카트런드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지붕의 구멍은 15세기에 만들어졌으며 표면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낙서로 덮여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입구는 큰 석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무덤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석판인 이 특징은 북유럽에서는 흔치 않은 것으로 지중해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을 연상시킵니다. 도어피스테인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트로이드라는 드워프의 이야기를 전하는 지역 전설에서 유래하여 이 고대 기념물에 신비주의와 구전 전통을 더했습니다. 번호 14. 오클라호마주 털서라는 도시는 분명히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중심에 있는 신비한 장소가 그 이름을 얻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주의 중심으로 알려진 작은 콘크리트 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서서 말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박수를 치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리를 내면 마치 반향실 안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증폭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 있어도 말이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효과가 원 안에 서 있는 사람들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 마치 그 소음이 경계된 공간 안에 마법처럼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은 음향 소용돌이, 어쿠스틱 보어텍스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소리가 원형벽과 같은 인근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벽은 원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수수께끼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주의 중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수수께끼 같은 털사서클은 방문객과 과학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번호 15. 우리는 이제 북동부의 청동기 시대에 극히 희귀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호를 파는 데 사용되는 용융된 청동삽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도구는 왕릉과 사원의 지하 기지 및 방과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청동은 약 4000년 전에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실제 건설 인부들만이 이와 같이 전문적으로 제조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방형 모래 주조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모델을 만든 다음 젖은 모래층에 눌러 용융된 청동을 붓는 완벽한 공동을 만들었습니다. 냉각되면 금형과 동일하지만 아직 연마되지 않은 도구를 제거했습니다. 이 특별한 라켓은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선형 엠보싱 장식이 있고 절단 끝에는 고대 사용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북동부의 청동기 시대 무기 및 도구에 대한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에 따르면 전 세계 어떤 박물관에서도 알려진 유사점이 없는 크기입니다. 번호 16. 2019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작은 마을 플루가스텔 다울라스, 플로게스텔 도올러즈는 현지 돌에 새겨진 신비한 글꼴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보상은 청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 텍스트를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문은 여러 해 동안 역사가들과 언어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특별히 길지 않고 배 그림을 포함한 사파가 함께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1786년과 1787년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간 동안이 지역의 군사 요새 건설과 관련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가 고대 브르타뉴어 형태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코드 또는 고대 웨일스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대한 이론은 읽기와 쓰기 능력이 제한된 난파선 생존자에 의해 쓰여졌으며 비문이 해양 비극을 기념한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 메시지는 결코 번역되지 않을 것이며 플루가스텔 스톤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